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30일 거의 8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 물론 8월 31일이라서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8월의 마지막 날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사람의 노고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그 노고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에 의해 변화된 그 자신이다. 존 러스킨. 감사 스마일도 제가 이렇게 아침 방송을 갖다가 제가 꾸준하게 하면서 가장 많이 변하게 된 거는 제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른손이 다쳐가지고 방송을 갖다가 거의 한 18일 정도를 아침 방송을 못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지 않아도 감스님들이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하는 건지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시 큰 힘 받고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노고가 당장은 없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인생은 오늘부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꾸준하게 이렇게 좋은 글과 그 다음에 좋은 명언을 갖다 보내주신 선배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보내주셨는데, 감스님들께 이번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고 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제가 제 아침 방송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고양시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고양시의 학군,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위치도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1구역, 덕양구를 1구역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일산 동구 서구를 2구역으로 지금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쪽 편에 고등학교가 많지가 않습니다. 화정을 제외하고는 고양 1고하고, 그 다음에 신원고하고, 고양 동산고, 그 다음에 도래울고, 향동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5개 고등학교밖에 없는데, 여기 덕양구 쪽에 특히 삼송벨트 쪽에 살고 있는 분들의 그 고등학생을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가 너무 적다 보니까 멀리 지금 이렇게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원을 갖다가 지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고교 학군 불균형, 아이들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다. 5만 명이 동의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달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 아침 방송 시간에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리니까, 고양시에 지금 학군이 지금 불균형되어 있고 덕양구에 고교가 신설이 돼야 되는데, 물론 지축에 지금 고등학교가 없고 덕은에도 지금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유보지에 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 지축이 고등학교가 신설되기를 감사 스마일도 희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고양시에 지금 특히 덕양구에 학군이 지금 불균형을 갖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렇게 동의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란 링크란에도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리고 실명 인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부디 5만 명이 동의가 돼서 국회에 논의가 돼가지고 고양시에도 특히 덕양구에도 고등학교가 신설되기를 감사 스마일이 소망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오마이뉴스에 인천일보에서 이제 고양시 학군의 재편 요구 확산, 원거리 통학에 있는 학부모들이 지금 분통 터지고 있다. 인구 106만 대도시의 학군이 지금 이게 2개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근처에 그 용인시를 확인해 봤더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학군 구역이 3구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형평성에 지금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 동의를 갖다 해야지만 고양시 학군 재편이라든지 고등학교 증설을 갖다 촉구하는 청원이 들어가야지만 이런 것들이 또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스마일도 제 감스님들, 특히 아침 방송을 갖다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덕양구에 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일산 동구 서구에서도 좀 같이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레나 공연장도 감사 스마일이 아침 방송 시간에 여러 번 많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아레나 공연장도 지금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고도 험한데, 광명이라든지 하남에서도 지금 아레나 공연장을 갖다 짓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먼저 고양시에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목소리를 높여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고양시가 일산 동구, 그 다음에 서구, 그 다음에 덕양구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같이 고향 시민이라고 하면 같이 힘을 모아 주셔야지만 또 일산 동구 서구에서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덕양구에서도 같이 발벗고 도와준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 시간에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고양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 재편 요구 확산을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지축이라든지 덕은에는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있고, 지금 중학교에 지금 과밀 더 나가서 고양시 특히 덕양구 쪽으로는 고등학교가 정말 현저히 지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감사 스마일이 한 3가지 정도, 좀 4가지 정도 이야기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가 지금, 키 맞추기를 하면서 상승 중에 있다. 월드고양에서 삔세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덕양구 지축 덕은만이 아니고 삼성까지 이제 다 상승세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월 25일부터 8월 29일 날 제가 알고 있기로 동산마을 호반 베르디움 22단지라든지 대곡역 두산 2부라든지 그다음에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시라든지 삼성 2차 아이파크가 실거래가 지금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실거래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가격보다 분명히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을 했다라는 게 물론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고, 지금 더샵 폰에라도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완판 수준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완판은 올 연말 되기 전에는 완판은 이상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덕양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고양시 전체적으로 일산 동구 서구도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 중에서 이제 공급 대책을 갖다가 보고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야 나는 공급 대책 나오기 전에 제가 어제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종잣돈이 있고 대출 여력이 좀 되신 분들은 지금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제가 아침 방송을 갖다 꾸준히 하고 또 작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고 올 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서울이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서울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이제 서울은 대출 규제 때문에 12억 이상은 또 들어갈 수가 없고, 물론 15억까지는 나는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15억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리틀백님께서 어제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매수는 다음 주 공급대책 발표를 보고 결정하시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문득 이걸 보지 않고 이제 그래도 15억 이하는 특히 고양시처럼 6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일산 동구 서구는 충분히 지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리틀백님의 커피셋을 보다 보니까 20억 이하까지는 현재의 호가를 인정해야 할 듯하다. 15억 이하는 공급 대책과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15억 이하 매물은 더 시간 끌지 마시고 매수하심이 좋다라는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리틀백님과 제가 생각이 비슷하구나. 만약에 내가 20억 이상부터 매수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클 것이다. 이거는 만약에 15억과 20억 사이, 그 다음에 20억이 넘는 물건을 갖다가 만약에 살까 말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예를 들어서 9월 지금 보면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가 다음 주 초잖아요. 빠르면 다음 주 초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 주에 공급대책 내용을 보시고 공급대책 시장이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이 서면 그 방향에 맞서서 맞게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지금 리틀뱅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데, 15억 이하, 지금 지센프라든지 덕은에 있는 아파트들이 10억에서 12억 선에 있는데, 지축과 덕은을 제외하고 지센프하고 덕은에 있는 몇 개 단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 지금 30평대를 6억에 만약에 희망하신다고 하시면 신원동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래울 마을에 2, 3, 4단지에도 6억대가 있습니다. 내가 눈높이를 조금 더 높여본다고 하면 5, 6, 7단지를 보시고 삼성에 있는 2차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 생각 그렇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제가 아무리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늦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먼텀,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움직인다는 것을 감사스마일도 경험과 그리고 또 살아온 또 부동산을 한 5년 동안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결론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가격이 지금 내려갈 것이냐라고 여쭤본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 중에는 이게 시중에 너무 많이 지금 통화량이 증가를 한 상태이고, 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금리 인하가 계획돼 있고, 그리고 공사비라든지 아파트 분양가는 지금 평당 건축비는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유, 그리고 또 제가 어제 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소유는 정부, 지자체가 운영은 기업, 공공임대도 확 바꾸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3기 신도시에 공공분양이 많이 없어질 거고, 이제 공공분양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S3블럭처럼 나눔형이 지금 많이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연 이런 대책들이 9월 공급대책에 많이 담기게 된다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전청약을 갖다 기다리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의 본청약을 갖다가 마냥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무주택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갖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지금이, 오히려 만약에 내가 진짜 종잣돈이 없고 정말 대출이 10원도 안 나온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지금 고민하지 않고 행동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만 특별히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충격적인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LTV를 70% 낮춘다. 갭투기 전세 사기 차단의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전세라는 제도를 갖다 특히 이제 없애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제 무자본 갭투기라든지 전세 사기를 막고 과잉 대출을 갖다 억제하기 위한 목표를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전세라는 제도를 이제 앞으로 없애 나가는 그런 수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만약에 순차적으로 축소를 하게 되면 당장은 전세값이 안정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이제 아파트 전세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아파트 월세라든지 아니면 빌라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아파텔 월세나 그 반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이런 제도를 시행을 갖다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서민들이 정말 피해를 엄청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 이런 소식들을 갖다 접하면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분명히 계시겠지만, 분명히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는 직격탄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또 이제 처음 가정을 갖다 꾸리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어제 지축에 북한산 반도유보라 박재우 대표님 사무실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가주택이나 빌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빌라에 머물러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빌라나 상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지금 많이들 이주를, 그러니까 많이들 주거를 갖다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아파트 전세는 못 들어가고 이제 월세로 지금 그 집을 갖다 원하는데, 이제 보증금이 이제 한 1억 정도 있잖아요. 근데 보증금 1억을 갖다가 자기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보증금도 대출을 또 받아서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불안하다고 해서 아예 그런 것들을, 집을 갖다 내주지 않는 것들을 지금 현장 부동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종잣돈 1억도 없으면 이제 월세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종잣돈 최소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아파트 월세도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6억에서 9억, 특히 지축 같은 경우는 8억대, 9억대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비싼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에 창릉의 본청약 아파트의 분양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S4블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8억이 넘어가 있을 거라는 말씀 저는 드리면서, 7억대 후반에 분양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오히려 저는 6억대에서 9억 사이에 있는 덕양구 아파트를
정말 언제까지 전세나 월세를 갖다가 전전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덕양구가 아니라고 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그리고 앞으로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에 내 여력에 맞춰서 만약에 30평대가 안 된다고 하면 20평대로 해가지고 정말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전세가율 70% 넘으면 보증 불가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파트 전세를 갖다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전세를 갖다 얻는다고 하면 최소한 1억 5천에 나의 자본금이 있어야지만 이제 전세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전세 공급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월세로 전환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주거비가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고양시를 갖다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어떤 분들은 고양시가 뭐 지금 집값이 안 올라가서 너무 어렵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고양시에 내 집 한 채가 있는 게 큰 뭐 나쁜 그런 이유가 되진 않는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그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드렸지만 창릉 3기 신도시에 앞으로 이제 민간 분양이 들어오는 시점 자체가 1, 2년 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빨라야 3년 후가 지금 민간 분양이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민간 임대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소유는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운영은 또 기업이 해 나갈 거다라는 이 공공 임대를 확 바꾼다라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공공 분양을 갖다 줄인다. 그다음 민간 분양을 줄인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감스님들 께만이라도 진짜 제가 소신껏 이야기 드리는데 15억 이하 저는 15억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정말 킨텍스 원시티도 12억 13억이니까 13억 이하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공급 대책과 크게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의사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공급대책이 다음 주에 나올지 그 다음 주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공급대책을 보고 의사결정을 갖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전세 사다리를 갖다가 줄인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월세가 더 지금의 200에서 250만 원이 아니라 월세는 더 높아질 것이 정말 확실해지고 전세는 다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월세 가격, 반전세 가격은 정말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이런 실행,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일정 자체가 언제 이제 확실하게 할지까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내년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6억 대출 규제 6억이 나올 때 그 다음에 6억보다 더 심하게 대출을 더 줄이기 전에 그리고 어차피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됐기 때문에 대출이 또 안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 많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대출 여력과 내 종잣돈과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만약에 내가 9억까지가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8억의 예산을 맞춰가지고 가장 좋은 8억의 아파트를 고양시에서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GTX A가 만약에 내년에 삼성의 무정차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진짜 고양시가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고 특히 올해 하반기 또 내년 내후년에 고양시가 지금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정말 분양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양대차 포레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미분양이지만 올 연말 되기 전에 완판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반도 카이브 유보라도 40평대가 분양가가 11억 3천인데도 완판된 것을 보면서 이제 고양시가 만약에 신축 아파트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운정 신도시라든지 뭐 검단이라든지 김포 한강 신도시 쪽으로 눈을 돌리겠지만 그래도 고양시에 이런 풍부한 그런 인프라라든지 학군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일자리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고양시에 지금과는 또 분명히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되고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겠지만 올 하반기 추석 지나서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지금 의사결정하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